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소금이라 그러죠. 소듐 클로라이드가 결정화했을 때 어떻게 구조를 형성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소듐은 원자번호가 11이고 클로린이 17인데 전자 하나씩을 주고받죠. 그래서 소듐에서 전자 하나가 클로린으로 이동해서 전자의 개수가 소듐은 10개, 클로린은 18개가 돼서 사이즈가 클로린 좀 더 크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래서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그 큰 구체를 쭉 따라가 보면은 FCC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브라바스 레티스는 FCC가 되고, 그리고 베이시스 애톰으로는 여기 클로린, 여기를 원점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000죠. 클로린과 소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격자상수를 1로 보는 거죠. 그죠? 격자상수를 1로 봤을 때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CC 구조의 프리미티브 셀 구조가 롬보히드론이었죠. 그래서 그 롬보히드론 내에 이 두 개의 아이온이 들어가죠. 그리고 물론 이 격자점의 개수는 한 개죠. 여기 한 개죠. 그렇게 돼서 이제 프리미티브 셀 내에 두 개의 애톰이 있고, 그리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보면 예를 들어 클로린이 있을 때 좌우, 앞뒤, 위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6개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로린이 있으면은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소듐이고, 소듐에 대해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클로린이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6개의 다른 종류의 애톰이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요 셀 안에 4개의 클로린과 4개의 소듐이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면 되죠. 왜냐하면은 그 FCC 이 컨벤셔널 셀에 4개의 레티스 포인트가 있죠. 그 4개의 레티스 포인트에 이 클로린 아이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베이시스 애톰 중에 이 클로린 말고 소듐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클로린의 4개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원점에서 하나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Y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와 G, 그 다음에 여기 Y와 G 이렇게 4개의 클로린 애톰이 이 셀 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는 8분의 1, 뭐 어떤 포인트는 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4개의 그 레티스 포인트가 이펙티브하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레티스 포인트에 클로린 아이온이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듐의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 X축, 그 다음에 Y축, G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기 이렇게 4개의 소듐 애톰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소듐 클로라이드 구조를 가지는 물질들이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그 격자상수 값들은 2장에 나오는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이 격자상수의 값들을 구했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소듐 클로라이드 구조를 가지는 그런 이원 화합물 결정의 이 격자상수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옹거스트롬 하면은 나노미터보다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듐 클로라이드의 격자 상수를 나노미터로 하면은 0.563 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실리콘의 격자 상수가 0.54 정도였죠. 그러니까 소듐 클로라이드가 좀 거기에 근접하죠. 실리콘도 뒤에 나오겠지만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는데 그 브라바스 레티스는 FCC이죠. 그리고 시리듐 클로라이드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 정육면체가 있으면은 그 모서리에 한 종류 애톰 예를 들면 뭐 시슘이 있다거나 그렇고 요 중심에 다른 애톰 클로린 애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브라바스 레티스는 BCC가 아니라 심플 큐빅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종류의 애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티스 포인트의 규정에서 이제 레티스 포인트에는 혹시 레티스 포인트에 어떤 애톰이 달라붙었다 했을 때 같은 종류의 애톰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애톰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레티스 구조는 심플 큐빅이죠. 그러면은 요 중앙에 있는 클로린 애톰은 또 하나의 베이시스 애톰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슘 애톰이 여기 원점에 있고 000에 있고 클로린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셀은 심플 큐빅이고 그리고 베이시스 애톰이 2개다 되는 거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8개인데 2종 애톰이죠. 다른 종류의 애톰이 이제 8개인 그런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뭐 3장 정도부터 나오는데 이 결정 내에서의 어떤 에너지 계산을 한다거나 뭐 어떤 다른 물리량 계산을 할 때 네이버가 몇 개 있는지가 그 값을 결정하는데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전기적인 그런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뭐 정기적인 쿨롱 인터랙션이죠. 근데 쿨롱 인터랙션은 결국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 이 거리에 일단 관계할 것이고 그리고 그 거리에 몇 개의 그 쿨롱 어트랙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애톰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따져두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 클로라이드 구조를 가지는 이온 화합물로서는 이제 이렇게 있고 격자상수의 경우에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한다. 그래서 보면 대단히 많은 이런 좀 생소한 그런 화합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소하긴 하지만은 다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온 화합물의 경우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단일 물질이 105종이니까 이온 화합물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종 중에서 이제 특정한 것들이 이렇게 실렉트가 돼서 연구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격자 구조뿐만이 아니고 또 뭐 전기적인 성질이나 뭐 자기적인 성질 이런 것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초전도성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많은 이온 화합물이 이제 연구가 되어진 거고 3원 화합물로 가면은 거기다 또 100이 돼야 되니까는 이제 100만 종이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체 물리학의 그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군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기탈 15, 16쪽에는 헥사고날 클로스팩
포인트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줄여서 HCP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의 모양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것의 브라바스 레티스는 헥사고널 레티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레티스 포인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육각형이 있고 중심에 있고, 요것들이 다 레티스 포인트고, 이 위에 또 이제 육각형이 있고 중심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요 A 레이어에 있는 요 점들은 다 레티스 포인트인데, 요 B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라 베이시스 애톰들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HCP 구조의 그 애톰이 어떤 위치에서 쌓여지는지를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애톰이 이 바닥층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쌓여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편한데, 그러면 이제 바닥에 보면은 6개다 가운데 안에서 7개죠. 그래서 보면 여기 6개와 7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헥사고널 구조는 일단 A에 이렇게 7개가 이렇게 A 레이어에 7개가 있죠. 이것처럼 7개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층에 쌓여가는데,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이제 쌓였다 그러면은 요 위치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는 왜 못 쌓이냐? 여기는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쌓이고 여기가 쌓이면은 여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B가 쌓이거나 C가 쌓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간에 일단 3개의 자리를 B라 그러면은 나머지 3개의 자리는 C인 거예요. 그래서 헥사고널 크로스펙트 구조는 A가 쌓이고, 그 다음에 B, C 중에 하나가 쌓여요. 그걸 갖다 B라 그럽시다. 그 다음에 그 위는 다시 원래 요 육각형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A, B, A, B, A, B 이렇게 쌓이면은 헥사고널 크로스펙트 구조고, 반면에 FCC 구조 같은 경우는 A가 쌓이고 그다음에 B가 쌓이면은 그 위에 레이어는 아까 이제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채우지 못했던 C가 쌓여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ABC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CC의 예는 좀 전에 우리 그 구조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 클로린 애톰을 쭉 따라가 보면 FCC 구조죠. 그래서 111 방향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최하층 레이어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 그러니까 이게 최하층을 갖다 우리가 A 레이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B 레이어는 어딘가 하면은 요거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B 레이어가 되고, B 레이어 3개 사이에 하나가 얹혀져야죠. 그러면 바로 요것이 C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 ABC, ABC 가는 것이 바로 이 FCC 구조에서의 111 방향으로 애톰이 쌓여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헥사고널 크로스펙트의 경우에는 AB, AB 그렇게 쌓여가는데, 이 쌓여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당구공을 쌌듯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완전히 어떤 반지름이 일정한 구두를 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이 FCC 구조와 HCP 구조의 피킹 프랙션은 똑같아요. 0.74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C 해서 여기 A1과 A2는 같은 길이죠. 육각형의 한 변이니까 A1과 A2는 같고 요 C가 이제 다른데 근데 이 C를 그 당구공 쌓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끼리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톰으로 생각하면은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서로 침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이제 주위에 있지만은 빈자리가 워낙 많아서 서로 간에 침범할 수가 있죠. 애톰끼리.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침범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침범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요 C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구공 쌓기를 생각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잡았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잡든지 잡았을 때 요 이제 요 B의 위치에서 또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B의 위치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 거리는 이제 밑에서부터 끝까지가 C니까 요 거리는 이제 2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애톰과 요 애톰은 서로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구가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C의 반이죠. 그죠? 2분의 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B번의 거리는 요 이제 반지름이 A니까 구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이 2분의 A죠. 그죠? 여기 직경이 A니까 요 반지름은 2분의 A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두 개가 이렇게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다 갖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요 반지름 두 개가 A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2분의 A예요. 그래서 2분의 A, 2분의 A 해서 요 B번의 길이는 A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거리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알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개의 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C 값과 A 값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 거리는 우리가 요 세 개의 애톰이 정삼각형을 만들어요. 정삼각형을 만들고 요 B의 포지션은 바로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것의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요 거리하고 요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거리가 A인데 A의 여기 A죠. 2분의 A, 2분의 A 해서 A죠. A의 코사인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죠. 그죠? 그래서 A의 코사인 60도 3분의 파이는 그다음 요 거리의 코사인 요거는 둘로 나눴으니까 30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코사인 60도 하면 바로 요 거리가 되고
그죠? 요거 즉 2분의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거리의 코사인 요 60도의 반 30도에도 같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 거리를 알고 싶은 거죠. 요 거리를 갖다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은 그 a의 코사인 60도 한 거와 요 거리 x의 코사인 30도 한 거는 같아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x를 구하면은 x는 루트 3분의 a가 돼요. 루트 3분의 a가 돼요. 그러니까 2분의 a보다는 좀 더 큰 거죠. 그죠? 요게 2분의 a니까. 그죠? 요게 2분의 a 해서 전체 길이 a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2분의 a보다는 크죠. 그죠? 이게 코사인 30도의 빗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a란 얘기잖아요. 요 거리가.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쓰면 되죠. a 제곱은 루트 3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c의 제곱으로부터 c와 a의 비를 구하면은 루트 3분의 8이 나와요. 그래서 1.633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1.633이 되는 경우에 패킹 프랙션을 구해 보면 이제 우리가 요 프리미티브 셀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 요 셀에 애톰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패킹 프랙션은 FCC와 같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류의 그 원소로는 코발트 같은 거, 헥사고널 크로스팩이고 굉장히 많았죠. 그죠? 가장 그 단일 구조로서 이제 가장 많은 게 헥사고널 크로스팩이다 그거죠. 그리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보면 여기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3개도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6개에 여기 있는 A, 그 다음에 요 빗변 요것도 A죠. 그죠? 요거 이렇게 두 개의 구가 다 있으니 요 빗변도 A예요. 그러니까 요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나 같은 거예요. 아까 여기 빗변 이걸로. 그래서 여기 6개, 위에 3개, 또 밑에 3개가 있겠죠. 그래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12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패킹 프랙션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요 헥사고널 셀의 부피를 구해보면은 요 셀의 부피 갖다 우리가 C, 즉 이제 프리미티브 셀의 볼륨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루트 2의 A 3승이 돼요.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은 A분의 C가 루트 3분의 8을 적용하면은 요것이 이제 루트 2분의 A, 루트 2 곱하기 A 3승이 되고, 그러면 이제 패킹 프랙션은 루트 2 A 3승분의 3분의 4파이의 9의 반지름이 2분의 A의 3승 이고, 요 프리미티브 셀에 애톰이 2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제 요 B가 결국은 6분의 파이 루트 2가 돼서 0.740 이거. 그래서 FCC의 패킹 프랙션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HCP 구조를 가지는 물질들을 봤더니 단일 물질에서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코발트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의 여기 C over A 레이쇼, C와 A의 B를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당구공 쌓기 모형으로 구했을 때가 1.633인데 실제 고체 물질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에 1.633인 거는 딱 힐륨밖에 없는데, 힐륨은 이제 기체 상태로 있지만은 온도를 낮춰주면은 극저온 상태에서 고체가 되죠. 그때 C over A 레이쇼를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이제 1.633이 나오더라. 똑같더라는 거죠, 이거랑.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좀씩 차이가 나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더 큰 것도 있고,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기텔 16, 17, 18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는 다이아몬드 구조라는 건데, 브라바스 레티스는 FCC죠. 그래서 앞에서 소디움 클로라이드 NaCl이 갖는 구조도 브라바스 레티스는 FCC였죠. 근데 이 컨벤셔널 셀의 모습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도 그 브라바스 레티스가 FCC라는 게 보이죠. 지금 이제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가 이제 FCC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요게 지금 요 페이스 센터까지의 거리가 2분의 경차상수 A잖아요. 근데 여기 4분의 A가 되는 거리가 4분의 A가 되는 지점에 여기 애톰이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레티스 포인트는 아닌 거죠. 베이시스 애톰인 경우죠. 그래서 여기하고 그러니까 요것이 4분의 A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와 요것이 4분의 A 높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층의 페이스 센터 층을 지나서 4분의 3 되는 층에 4분의 3 A가 되는 층에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서로 대각선으로 요게 이렇게 있다면은 4분의 3에 요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CC 컨벤셔널 셀에 레티스 포인트가 4개 있는데 그 4개의 애톰이 붙으니까 그 4개의 애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 또 4개가 있죠. 그래서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의 소듐 클로라이드 구조와 똑같죠. 그 컨벤셔널 셀에 8개의 애톰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미티브 셀은 롬보히드론이고, 그때 프리미티브 셀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보면 얘하고 얘가 들어가는 거죠. 2개가 000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프리미티브 셀에 2개의 같은 종류의 애톰이 들어있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 구조고, 그 예로서 카본으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와 실리콘, 저메니움 뭐 이런 거죠. 실리콘의 다음번 주기에 있는 그 원소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니어스트 네이버의 개수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니어스트 네이버는 4개의 아이덴티컬 애톰으로 니어스트 네이버를 구성하고, 이것이 테트라히드론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109.28도죠. 우리 앞에서의 왜 그 롬보히드론에서의 그 저기 레티스 포인트와 레티스 포인트끼리 이루는 그 육면체의 그 사이각이 저기 109.28도였죠. 그거와 같이 요 각도가 109.28도다 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우리 저기 유명 테트라이드론을 정사면체를 그리죠. 요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CH4 같은 거죠. 메탄. CH4에서 C를 중심으로 카본을 중심으로 하이드로전이 정사면체를 이루죠. 그거와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패킹 프랙션의 경우는 결국 두 개의 구가 닿아야 되는데 그 닿는 구는 요 구와 요 구가 닿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그래서 0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거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4분의 루트 3a겠죠. 그죠? 4분의 루트 3a에 이 구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그렇게 걸쳐져 있으니 따라서 요 구의 반경은 요것의 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의 반경은 요 길이의 반이니까는 8분의 루트 3a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셀에 8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4파이에 8분의 루트 3a의 3승 하고 이것이 8개가 있다. 나누기 a 3승.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제 결과가 16분의 파이 루트 3 이렇게 돼서 이 값이 0.34다 이거죠. 0.34. 그래서 그 FCC 셀 구조에서 그 카파같이 그렇게 FCC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0.740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베이시스 애톰이 들어가면은 요 구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관계로 실제로 패킹 프랙션은 그 FCC 이 자체 이 셀보다 훨씬 작죠. 반도 안 되죠. 그죠? FCC의 4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셀의 46%밖에 패킹이 안 되니까는 굉장히 그 빈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가 이 단일 물질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고, 그리고 뭐 화합물을 해도 아직까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거는 발견이 안 됐죠. 그래서 가장 이제 엉성하지만은 또 가장 단단한 물질이고, 반면에 실리콘도 똑같은데 실리콘은 또 그렇지 않죠. 잘 깨지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 두 개의 물질이 다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지만은 그 강도면에서는 카본은 이제 더 이상 능가할 게 없을 정도로 단단한 반면에 실리콘은 매우 약하다. 그런 그 물질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요 네 개의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하고 요 네 개의 애톰이 다른 종류의
애톰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징크 설파이드 또는 징크 브랜드 구조라고 하고, 그런 물질로는 뭐 우리 반도체 중에 유명한 갈륨 알스나이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봤지만 4분의 3, 4분의 1 요 위치에 있는 4개의 애톰이 다른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바스 레티스는 똑같이 FCC이고, 위에서는 카본 또는 실리콘이 이제 000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에 위치한 베이시스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갈륨이 000라면은 이제 알스닉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두 개의 다른 애톰들이 이제 프리미티브 셀을 구성하는데, 셀의 모양은 롬보히드론이죠. 그리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4개인데 이제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가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되고, 패킹 프랙션도 똑같이 0.340.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보면 뭐 좀 유명한 물질들이 많죠.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주로 이 반도체로 이용되는 물질들이 많죠. 갈륨 알스나이드, 갈륨 알스나이드와 알루미늄 알스나이드, 이거는 보면은 격자 상수가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륨 알스나이드에 알루미늄을 섞어도 알루미늄이 잘 들어가죠. 두 격자 구조도 같으면서 격자 상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륨 알루미늄 알스나이드가 이 갈륨 알스나이드와 이 층을 이루면서 그 이제 레이저 반도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로 붉은색 계통의 그 빛을 내는 그런 그 반도체 레이저 물질로서 이제 갈륨 알루미늄 알스나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건 이제 이륙 쪽이죠. 징크 셀레나이드, 좀 밴드 갭이 커서 청색 쪽으로 하죠. 그런 것들 다 이제 한 번씩 그 들어본 적이 있거나 뭐 그거에 유사한 그런 반도체죠. 실리콘 카바이드도 이거 굉장히 단단하죠. 이거. 그래서 이 카본만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큼은 단단하지 않지만은 이 실리콘보다는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뭐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격자 상수도 실리콘의 경우에 4.5 옹고스트럼이었는데 이 4.3 옹고스트럼. 이렇게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는 실리콘과 매우 가까운 격자 상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단단한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그렇게 되는 그 과거에 유행하던 그런 실험 중에 하나고, 이제 이것의 그 실험 형태는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팁이 있고, 팁이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톰들이, 거의 애톰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정도의 그 팁을, 바늘 끝이죠. 그러니까 이걸 팁이라 그러죠. 바늘 끝을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와 같은 애톰의 표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애톰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전압을 걸어서 이 물질과 이 팁 사이에 이제 전압을 거는 거죠. 전압을 걸어서 이제, 그리고 팁을 움직여요. 팁을 움직이다 보면 팁이 요 애톰 주위에 있고 전압을 걸어주니까 애톰에 있던 전자들이 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빠져나가서 전류를 흘리게 되고,
그래서 전류가 강해지면은 이 포지션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강한 거죠.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다가 TV 이쪽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 한 요쯤 가면은 여긴 이제 전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또 다시 또 증가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전류 패턴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미지화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면 구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17장에 이 Surface Physics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90년대까지 이 표면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매우 활발했고 그런 연구를 위한 그 표면의 구조를 보는 그런 실험 장비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런 장비가 있었다 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